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곡이란 단어는 사실은 사멸된 말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렇죠. 금지곡이란 노래는, 얘기는 70년대 참 기승을 부렸었고, 80년대에도 들은 게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금지곡이란 건 없었죠. 방송심의,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통해서, 방송 금지 판정. 예, 그런 건 있죠. 네. 이번에 저는 아직 결과 온 방송국에서는 금지곡이 하나도 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금지곡이 몇 곡씩 있었는데, 이번엔 가사를 좀 순하게 쓴 모양이죠. 네, 로맨틱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임의란 행진곡을 금지시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항상 보면은 소개를 하기 전에 급하게 이제 끼어드는 우리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갑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마침 오늘 5.18에 대한 그런 광주에 대한 음악 특집을 하자 그랬었는데, 때 맞춰서 보훈처에서 또 한마디 해줬군요. 네. 사실 임의란 행진곡 같은 경우는 매년 문제가 됐었죠. 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계속 이 노래를 기념식 때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아니,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징표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 집권 세력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들이 참석할 것도 아니면서, 예를 들면,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어떤 분들, 지만원 씨가 하는 조직이라 그러는데, 거기 조직 사람들이, 5.18 재심 청구를 위한 서명 용지를 배부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참석할 것도 아니면서, 참, 노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시대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음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35년 전 5월달, 35년, 1980년으로부터 35년 전이면은 바로 45년, 우리 해방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35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이기도 하고, 또 짧은 세월이기도 하겠죠. 예. 그렇죠. 벌써 70년이 흘렀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예. 자, 오늘, 국민TV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부, 서정민갑의 임의를 위한 행진곡, 5월 14일. 감기가 아직도 안 났습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에어컨을 좀 꺼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친절한. 아니, 이러다가 더우면 다시, 노래 흘러나오고 그럴 때 다시 키면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이제 들을 오늘 5.18 노래는요. 예. 5월의 노래 1이라는 곡인데. 5월의 노래 1. 네. 노래 모임 새벽을 만드셨던 작곡가 문승현 님이 만들었던 곡이죠. 네. 문승현 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날이 오면을 만든 19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 노래가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노래 중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현재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1980년 5월 민주항쟁을 담은 노래들 중에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책에 가장 먼저 담긴 곡이거든요. 그럼 뭐 80년대 초반에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1981년에 서울대학교 노래패 메아리가 만든 그 악보집에 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 1년 만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뒤라서 그런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5.18의 비극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되게 좀 암울하고 네, 예. 처연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보면 이후에 이제 문승현 씨가 만들었던 노래 스타일과도 좀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포크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5.18이 일어난 1년 뒤에 어떤 창작자, 마음 여린 창작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버전으로 듣습니다. 보통 5월의 노래 1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노래 듣습니다. 예, 5월의 노래 1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조용하고, 그 삼박자풍이네요. 이제 처연한 느낌의. 굉장히 처연하죠. 네네. 네, 보컬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 뭐라 그러나 앙천에 뭐 되뜨는 뭐 이런 어려운 말 쓰고 그리고 뭐 애매모호하다 그래갖고 뭐 지식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비판 쪽으로 이렇게 이 노래를 평가했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창 때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승현 씨도 초창기에 만든 곡이라서 네네. 뭔가 자기 스타일이 제대로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겠죠. 그래요. 문승현 씨는 70년대가 아닌 80년대 80년대니까 뭐라 그러냐면 직업적인 민중가요 작곡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우뚝 서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민중가요 자료를 한 3년 정도 민주원 기념사업회에서 그 주관으로 해서 네. 정리하고 구술체록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네. 그때 보니까 80년대 노래 운동은 거의 문승현 씨가 한 절반 이상은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노래 모임 새벽에 만들어서 네. 노래 만들고 테이프 만들고 노래 책자 만들고 그리고 그 함께했던 동료들 선후배들이 각종 그 조직으로 보내서 또 그곳에서 노래 운동을 하게 만들었던 창작자이면서 조직가였죠. 그랬군요. 네, 또 그분의 동생은 또 광야에서 동지를 위하여 등을 만드셨던 문대현 씨. 예, 형제가 참 훌륭한 형제였고. 예, 문승현 씨는 그렇죠. 유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경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지금은 지금 모르겠어요. 전남대에서도 교편을 잡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거 학교 그만둔다고 그러신 다음에 저는 그분이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설적인 선배라는데 이분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전 아직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뵌 적은 있는데 예. 네, 인사를 나눠본 적은 없고.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네. 이 문대현 씨의 아버님이 네. 당시 안기부에서 일을 했다라는 정말요? 얘기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80년대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왕왕 그랬던 경우들이 있죠.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신분이 좀 안정이 된 신변에 그러니까 좀 봐주는 70년대 예를 들면은 맷돌이라는 노래 운동이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네, 김민기, 양희은, 뭐 서유석, 또 4월과 5월 이런 네. 분들이 참여해서 이백천 씨가 사회 보기도 하고 창작곡을 발표하게 됐던 이 모임에 신창균이라는 멤버가 있었대요. 네. 그 맷돌 들어보면 나오는데 그분 그 신창균 아버님이 관료였죠 아마.
나중에 안기, 그러니까 중정 부장을 했었던 신직수라고 하는 대단히 악명 높은 그런 공안통이죠. 예. 그 80년대 일부러 합류시켰대요, 그러니까. 네네, 80년대부터 통일운동을 했던 김창수 씨도 네. 아버님이 경찰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되게 리버럴한 글을 쓰시는 남재희 씨, 네. 남재희 씨도 그 80년 당시에 맞아요, 그 맞아요. 노동부 장관을 했었는데 따님이 그 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합류해서 들어갔다가 YS 정권에서 그 노동부 장관을 할 때. 네. 예, 그러니까 90년대겠죠. 그때 얘기가 아니고 예. 전두환 때요. 전두환 때도 장관이었거든요. 80년대 장관을 했었다고요? 네, 예, 그때 오. 전두환 씨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네, 네. 어쨌든 따님이 당시 이제 민정당 연수원 예, 점거 투쟁이 있었는데 그 84년인가 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85년도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예. 따님이 저희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월의 노래 원 들었고요. 다음 노래 얘기를 해주시죠. 이 5.18 노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곡인데요. 네. 눈물이 한 행진곡입니다. 예. 네. 그 백규환 선생님이 네. 쓰신 시를 황석영 씨가 이제 노래 가사로 만들었던 갈무리를 했죠. 네, 그런 곡인데 한때는 백규환 작사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2년에 광주에 내려와 있던 황석영 씨가 네. 어떤 하나의 행사를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82년 2월 22일 날 2월 20일 날 그 들불야학 출신으로 5.18 과정에서 숨진 윤상원 네. 여사 있습니다. 네. 네. 시민군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었고 뭐라 그럴까 강경파였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랬던 분과 5.18 전에 이제 같은 들불야학 출신이었는데 돌아가셨던 박기순이라고 하는 네. 예, 노동자 열사가 있는데 이 두 분을 영혼 결혼식을 시켰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영혼 결혼식 때는 그 시인 문병난 선생님이 이제 축시를 읽고 윤상원의 고향인 그 광산 임곡 출신의 무녀가 초원구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황석영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얘기를 좀 극화를 해서 비합법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만들려면 뭐 노래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네네. 당시 이제 서점에 가서 나와 있던 시집들 중에서 예, 예. 5.18 다룬 시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나 좀 살펴봤더니 이제 백규환 선생님의 시가 괜찮아서 예. 그걸 시로 만들고 당시에 이제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노래를 했던 김종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대학가요제였나요? 이분이 이제 무등산 친구 이런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영남과 5월이었나요? 하여튼 예, 그런 예. 팀이었는데 예향의 젊은 소리. 네, 그러니까 네. 김원중이 바이섬이 처음으로 들어있었던 그 옴니버스 앨범에도 참여를 했을 예, 겁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아마 동상인가를 받았던 네, 걸로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 영남과 강진. 예, 네. 영남과 강진이네요. 예. 네. 하여튼 이분에게 이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네. 이분은 그때 당시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밤에 이제 몰래 모였대요. 황석영 선생님의 집으로 아, 예. 몰래 모여서 당시에 광주 지역에서 노래 운동을 했던 문화 운동을 했던 분들 광대 네. 멤버였던 이미숙 씨, 네. 시를 썼던 김선출 씨, 네. 김은경 씨, 그리고 마당극 운동하셨던 윤만식 씨, 네, 그리고 네, 당시 이제 MBC PD로 막 합격해서 꽤 오랫동안 MBC PD로 재직했던 오창규 씨하고 그의 부인 임영희 씨, 네네네. 이런 분들이 밤에 12시가 넘어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스튜디오도 없는 상태에서 방에서 그냥 녹음기 갖다 놓고 예. 몰래 녹음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기차 지나가는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나오고 개 소리, 네, 개 짖는 소리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들리고 네.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불법 테이블을 만들어서 담겼던 노래가 바로 니무리한 행진곡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테이블 몰래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급을 하려면 네. 많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걸리면 바로 이제 뭐 뺏기는 건 기본이고 네네. 예, 감옥에 끌려갈 게 뻔하기 때문에 테이프 2개를 복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예, 서로 이렇게 앞뒤로 떨어져서 네. 걸어갔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잡혀가면 그 다음 사람이 테이블 전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탭을 서울에서 빈민교회 운동하셨던 허병선 목사님이한테 전달을 했대요. 허병선 목사님 뭡니까 그분이 꼬반동 사람들 네, 이분의 원 모델이시죠. 네, 그런 분들한테 전달해서 이제 불법 복제를 해서 이제 탭을 이렇게 유통을 시켰고 이 노래가 82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고 사실 이 노래는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단조이고 행진곡풍이죠. 근데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런 식의 행진곡풍의 노래가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단조 행진곡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비장하면서도 굉장히 격렬한 그런 박진감이 있는 노래다 보니까 당시 어떤 뭐랄까 슬픔에 젖어 있고 좀 무력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감동을 주기도 했고 활력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어떤 당시 운동진영 사회운동진영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로 단번에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이민의 행진곡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을 했어요. 거기에 원본 있습니다. 네, 있죠. 오늘 그걸 들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그걸로 들어보시죠. 녹음 상태가 뭐 썩 좋진 않지만. 그렇죠. 그 고뇌와 두려움과 용기에 차서 만들었던 그 버전으로. 이민의 행진곡 원본 버전 듣겠습니다. 30몇 년 전의 버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리듬도 어우러지고 노래도 투박하고 그렇습니다만 절박함이라 할까요? 비장감이란 것은 대단하네요. 드럼이래 참 사물과 함께하는 이민의 행진곡 원래 버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문적으로 노래 하신 분도 아니었죠. 그렇죠. PD였고 그랬던 분이지만 어쨌든 이 뜻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창규 PD. 광주 지역에서는 꽤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문화운동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후에도 광주에서 노래패들이 활동을 하면서 녹음을 하거나 이럴 때 몰래 방송국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그랬었대요. MBC, 광주 MBC. 그런데 이제 밤 12시 지나서 광주에 가면은 뭐라 그러나 기분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서울에서는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광주에서는 관에서 해. 그게 참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촛불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경찰들이 막기 급급한데 광주에서는 시위대를 보호해줘요. 사실은 경찰 임무가 그건데, 합법적인 집회, 이런 데서 말이죠. 자, 은하철도 999님, 함흥냉면,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 싹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둬야 함이라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자, 정치이야기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대구날자님, 미투, 서정민가님 반갑습니다. 사도요한님께서. 이가경님, 금지곡, 김민기 씨 노래 중에 가사가 깊은 산 오솔길 옆, 이거 작은 연못이잖아요. 그렇죠? 이가경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박승훈 보훈처장, 당장 파면해야 된다고, 이무리한 행진곡마저 통제하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자꾸 저는 요즘에 헷갈려요. 박근혜인지 박정희인지. 마주골님, 요즘 일이 많지 않아 출첵해봅니다. 평소 선전전을 풍선 위주로 했었는데 풍선 불다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풍선대가 다소 남았는데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다가 깃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살아있는 뉴스 K, 국민TV 뉴스 K는 평일 저녁 7시에 합니다. 라는 그런 깃발 만들어 주셨어요. 대후영님, 일곱송이 수선아님, 그렇습니다. 꽹과리 소리, 원곡이 이렇군요. 뭉클하네요. 했습니다. 지금도 스튜디오에서 이 꽹과리 소리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꽹과리 징소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밤 12시에 이걸 집에서 녹음을 했다는 게 참. 이묘한 행진곡에
태어나는 순간은 바로 이랬습니다. 다음 곡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다음 곡은 광주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네. 80년대 당시에는 사실 대중가요처럼 알려졌던 곡입니다. 네. 어떤 노래냐면 바위섬이라는 곡인데요. 바위섬. 네, 김원중 씨가 네. 부르셨죠. 광주에서 오랫동안 그 포크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네. 분인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래서 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한볼이라는 분이 있는데 포크 가수 그분의 동생 예. 배창희 씨가 만든 곡인데 네. 84년에 만들어졌던 김원중의 바위섬 음반에 수록됐던 곡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듣기에는 그냥 바위섬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처럼 듣기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바위섬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어야 했던 그 광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었고 네. 그리고 파도, 여기서 노래 보면 이제 파도가 나오는데 파도는 군부 독재에 네. 대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는 광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서도 84년 즈음에 대중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졌고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이 노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었죠. 네. 맞아요. 1984년에 사실은 예향의 젊은 선율이라고 하는 광주 지역에서 기획한 그런 옴니버스 앨범에 네. 이렇게 처음 수록을 했었죠. 김원중. 그 당시 그 광주 지역의 포크 뮤지션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 때 고시 공부를 하다가 가끔 구 KBS 밑에 사직골, 네, 거기 통기타 업소 같은 데서 와서 노래 부르고 놀던 김원중 학생에게 기회가 닿아서 바위섬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음반에서 이 노래가 히트를 하는 바람에 김원중 씨는 이제 빅스타가 되었죠. 당시만 해도. 예, 이 고시 공부를 때려치우고 가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또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5.18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노래가 또 있었어요. 네. 정오차의 바윗돌이라는 곡이었죠. 아, 정오차 네. 대학가요제 네, 대학가요제 이 노래가 아마 상을 받았었을 텐데. 대상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예. 이제 이 노래도 역시 그 5.18이나 이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죽어간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졌던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지곡 당했죠. 네, 금지곡이 당했죠.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네. 네. 예. 그랬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위섬. 배창희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그 형은 지금 한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배경희 네.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한 곡 이어서 같이 들을까요? 그럴까요? 뭘 들을까요? 예, 이렇게 대중가요 쪽에서 5.18을 담은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선희 씨도 5.18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예,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곡인데요. 그 송시현 씨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송시현 씨가 이제 꿈결 같은 세상 같은 네.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송시현 씨가 어떤 노래의 사회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아서 뭐 곡을 여러 곡을 만들었고 또 통일의 나라 뭐 그런 등등등. 음반도 만들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송시현 씨가 써준 곡으로 이선희 씨가 1989년에 네.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곡을 발표해서 이 노래가 사실은 5.18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5월의 햇살이라는 노래도 송시현 씨가 만들어서 이선희 씨에게 주고 그랬었죠. 그 노래는 윤한기 작곡으로 알려졌어요. 윤한기입니까? 네. 작사는 이선희 작사인데 그렇군요. 작곡은 윤한기 작곡입니다. 몇 곡이 있어요. 진달래꽃 하나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네. 송시현 씨가 관여했었던 이선희 씨 앨범 중에 보면은 그런 그 사회성을 띈 노래들이 이렇게 몇 곡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또 잘 만드셨어요. 맞아요. 네. 송시현 씨 본인의 앨범에도 그런 노래를 넣었었고 나중에 뮤지컬 장준하의 음악을 맡기도 한 그런 그렇죠. 분이셨죠. 지금은 아마 실용음악과 교수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그럼 바위섬 한바탕 웃음으로 두 곡을 듣고 올까요? 네네. 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우리 주아버님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선희 씨가 시의원을 그쪽으로 나온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시죠. 기억하시죠? 네, 당시에 그 민재당 시의원을 하셨죠.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예. 아,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품을 좀 넓게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부영 씨도 그쪽 가서 국회의원 하셨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왔죠. 근데 네. 어쨌든 근데 저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일단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이 취지 맞지도 않지만 네. 사실 뭐 새정치 아니 이 방송 취재 잘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 새정치에 있다고 해서 광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디 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한 특히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랑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은 저에게는 마지노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이 먼저 오더라도 그 인터뷰는 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랑 인사도 안 하고 지냈었어요, 한동안. 그렇군요. 옆자리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온골십 같은 거였는데. 그렇군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냥 인사하고 웃고 지내면서 대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만 갖고 있으면 돼도 되는 건데. 그 예. 옆자리가 있는데도 서로 소개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가 먼저 인사를 하면은 받아줄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쌩까니까. 그러면 너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그랬는데 주변에서 이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실 조선일보 그 기자분이 사실 음악에 대한 식견도 굉장히 좋고 글도 되게 잘 쓰는 분이었거든요. 그 실력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몇 년 된 겁니다만 안치환 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음반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게 2007년인가 그랬을 텐데 예? 녹음하기 위해서 갔다가 치환 형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야 그래도 그 얘기하면서 그 옆에 있는 매니저가 조선일보 기자가 음악 참 잘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딱 제가 참 모질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그래 조선총독부에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았어. 그럼요. 그 당시 조선총독부에는 거기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이상 있죠? 시인 이상. 그쵸, 건축까지 일했었죠. 예, 원래 본명 김혜경인데 이 양반도 조선총독부 산하의 그 건축과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예. 참 죄송합니다. 대후형님. 네. 한바탕 웃음으로가 완전 다른 노래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예. 안치환님 건강, 예, 한 3주 전에 축구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 보니까, 뭐,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소님. 네, 안부를 물어보셔서 고맙습니다. 에마리오님, 은하철도 999님, 네. 자, 왜 웃으세요? 이런 닉네임, 그럼 안 됩니까? 네. 재밌었어요. 네. 자, 다음 곡을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곡은 지금 방송하고 계신 손병희님의 목소리가 들어간 곡으로 제가 일부러 골라봤는데요. 이거 참 창피하네. 네. 쑥스럽구만. 예, 몇 년 전에 5.18에 대한 기념과 교육사업 등을 총괄하는 5.18 기념재단에서 네. 5.18에 대한 어떤 노래들을 모아서 일종의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었었죠. 네. 그때 여러 곡의 이제 좋은 노래들이 담겼었는데 그 중에서 5월의 노래 3, 네. 5월의 노래 3을 이제 손병희님과 문진호님이 함께 이제 삼투소리 이름으로 기억납니다. 다시 불렀었죠. 네, 그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정민갑 씨가 총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음악 그 감독 뭐 이렇게 맡아갖고 5월에 대한 노래를 수집을 하고 각 밴드나 뮤지션들을 선정을 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사실 좀 고달픈 일들이 많았었죠, 사실 당시에. 뭐 그런 거야 사람이 뭐
하는 일이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각계각층의 성향이 다른 음악인들이 모였으니까 더더욱 그랬을 테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음반의 첫 번째 곡이었던 이 5월의 노래 3가 네. 아주 근사하게 나와서 제가 흡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이 노래는 제가 편곡했어요. 네, 이 노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대시는 시인 김정환 씨가 네. 예, 당시 아마 노무현, 민무현 활동할 때 썼던 그 가사이고요. 그리고 네. 새벽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이현관 씨, 이현관 씨. 예, 그러니까 곡을 붙였던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노래 모임 새벽에 어떤 러시아풍 스타일답게 네.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곡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곡을 손병희 씨가 이제 약간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으로 편곡을 해서 아주 근사하게 노래가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때 편곡을 제가 했고요. 노래는 저와 노차사 출신의 문진호, 그리고 지금,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에 있고, 또, 조국과 청춘, 서청노래단 조국과 청춘이기도 한, 송승규 씨, 이 세 명이 삼뜻소리란 이름으로 불렀었죠. 네네. 듣고 오겠습니다. 5월의 노래 3. 보라 남도에 빛나는 나라 있다. 어둠 뚫고서 굳힌 항쟁의 나라. 부르던 날에 슬프던 날에 억압받던 날 두렵던 날에 빛빛 투쟁으로 이룬 나라 있다. 5월 아이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이 노래가 무슨 대중적이라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건 아니었지만, 좀 호쾌한 느낌이 있어갖고, 예. 오프닝 곡으로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5월 14일 광주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해서 함께하는 서정민갑의 이무리하는 행진곡, 시대상으로 원래 짚어하는 겁니다만 오늘은 5.18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소개시켜줄 때가 됐어요. 네, 마지막 곡도 그 민중가요 아닌 노래를 좀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그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죠. 루시드 폴, 네. 네,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이기도 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포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2009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음반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루시드 폴의 노래는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젊은이의 어떤 고뇌라든지 뭐 내적인 고뇌라든지 실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많이 노래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아마 그 골방 정서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그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고 이후에 뭐 진보신당 네. 노동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진보정당 활동에도 꾸준히 그 지지를 보냈었고 그랬군요. 그리고 루시드 폴 이전에 활동할 때도 정치적인 어떤 비판적인 노래를 한두 곡씩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용산 참사라든지 5.18을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노래들 몇 곡을 담아서 불렀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노래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연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5.18에 대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음악화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했던 굉장히 네. 잘 만든 곡이어서 네. 5.18을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루시드 폴. 예전에 90년대 말에 미선이 밴드라고 하는 그런 밴드로 활동을 했었던 그 한 축이었던 조윤석 씨던가요? 원래 이름은? 네, 원래 이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주도에 내려가 계시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아주 그 이과 계열의 공과 계열의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위스에서.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길을 선택할까 고민하시다가 그 길을 버리고 이제 음악으로 돌아오셨죠. 그렇군요. 참 남들은 하나도 못한다는데. 그러게요. 사실은 엄친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삼청동 이분 사실 때 우연히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여유로운 표정으로 키우는 개가 있는데 네. 그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네, 또 그것도 이렇게 팬들은 다 알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팬이어가지고 그 개 이름까지 다 알던데. 그렇군요. 어쨌든 노래가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보시면서 네. 며칠 남지 않은 5.18을 의미와 그 상처와 그 시간들을 다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기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싸움이 최고죠. 그러나 잊혀지지 않기 위한 싸움, 이거 장기전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싸우자, 즐겁게 싸우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더더욱 끈끈하게,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면 더더욱 끈끈해지는 것처럼, 계란을 알료로 삼아서 물감을 풀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몇백 년이 지나도 고착한 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수단으로만 쓰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은 중요하다는 그런 역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